데이터 세상 속으로 이번 주 한 주는 무엇을 사람들이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단만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보는 우리 귀염둥이 얼굴이에요. 김은경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은경 아나운서가 살을 쭉 빼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의 계절이네요. 자, 그러면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알아봅니다. 네, 전 메가스터디 스타 강사, 이제는 보수 유튜버의 상징인 전한길 씨의 이름이 키워드에 올랐습니다. 지난 8일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전한길 씨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죠? 전한길 씨는 이 일로 전당대회 출입금지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도 재차 요구했는데요. 전한길 씨는 자신을 정치 깡패라고 비방한 김근식 후보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분열의 조짐이 보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져 있다면서요. 네, 일명 찬탄 반탄으로 파가 갈리는 건데요. 찬탄파들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탄파는 친전한길, 친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은 찬탄파를 향해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전한길 씨를 징계를 했지만 여전히 국힘 내부에서는 찬탄, 반탄으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내부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우악꽃 65억 원입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 우악꽃, 이거 뭔가요? 우악구 씨는 1세대 인터넷 방송인이자 개인 유튜버, 버추얼 아이돌 그룹인 이세계 아이돌의 총괄 프로듀서입니다. 이런 우악구 씨가 기획자, 개발자와 함께 게임 왁제이맥스를 불법 유통하고 음원 300여 곳을 무단 사용했다고 밝혀졌는데요. 결국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수십억 원대의 사용료 갈등으로 약 65억 원의 사용료 징수를 통보했습니다. 네, 저작권 침해와 불법 유통은 심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제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된 불법 음원 파일만 870여 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65억 원을 내야 하는 우악구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우악꽃은 지금 협회가 지위를 남용해서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세계 아이돌이 에스파 등 K-팝 커버 음원을 불러서 게임에 사용하면서 논란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음원을 게임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료 측정 방법에 있어서 우악꽃 측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음원이 포함된 게임의 실제 다운로드 횟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적 조회수를 기준으로 65억 원의 사용료가 측정된 건데요. 이 때문에 협회와 우악구 측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콘텐츠 영역을 불문하고요. 2차 창작물의 저작권 책임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게임과 같은 콘텐츠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수익 구조를 갖췄다면 결국 저작권의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윤미향입니다. 광복절 특사, 광복절 사면으로 정말 정치권이 떠들썩합니다. 조국 부부와 전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하죠. 네, 주목할 점은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데요. 그런데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협회 측에서 후원금을 횡령해 작년 11월에 기소됐는데요.
이에 분노한 후원자 측은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군 피해자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받은 후원금을 모두 목적에 맞게 썼다며 반환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 정서가 반영되는 그런 소송 내용은 같은데요. 윤 전 의원은 이번 특사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조금 다른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을 반발하는 분위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하는 입장인데요. 윤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을 향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야당에서는 윤 전 의원과 더불어 조국까지 이번 특사는 최악의 법치 능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도 마치 어린이날에 조두순을 사면한 격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 광복절 특사에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정치권 인사들 조국 부부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까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이춘석입니다. 이번 한 주 국내 키워드는요, 정치 키워드가 정말 많습니다. 네. 지난 11일 경찰이 이춘석 의원을 출국 금지 조치시키고요.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이유는요,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즉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된 사건이 시작인데,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봤는데 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청문회 때 주식 계좌가 없다고 재산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보좌관 차 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 내역이 확보된 겁니다. 이에 경찰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보던 미래에셋 증권을 포함해 다수의 금융기관과 차 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은 과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주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이춘석 의원의 소환 일정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키워드인 광복절 특사와 이춘석 의원. 지금 현재 여당에는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대주주 양도세를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사건도 국민들의 반발을 샀는데 여당의 국회의원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악재죠. 네,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한 이춘석 의원은 논란 발생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시 이 의원을 제명 처리하면서 확실한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이 자리나 대행을 노리고 있는 정치인은 다수인데요.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면 익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의 길은 넓어지게 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1위 키워드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 홍진경 씨의 이름이 국내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20만 건이 넘는 검색량을 보였는데요. 22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혼이 이렇게 화제가 된 배경에는요, 누구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는 이혼이다라는 담담한 유튜브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홍진경이 1년 동안 이혼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이혼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이혼 소식을 밝혔습니다. 홍진경 씨는 이혼 후 전 남편과의 진짜 우정을 되찾았다며 진심 어린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홍진경 씨는 전 남편 사이에 딸 라엘 양이 있는데요. 라엘 양이 부모님의 선택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져 더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양가는 여전히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진경 씨의 용기 있고 솔직한 행보에 또 한 번 대중의 관심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홍진경 씨는 전 남편과 27년을 함께했고 또 22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부부는 남은 시간을 각자 다르게 살아보자며 이혼했다고 하는데요. 홍진경 씨의 진솔한 이혼 소식은 이혼이 곧 파국이었던 연예계에서 더 파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대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연예인 중에서 이렇게 담담한 이혼이 있냐? 진흙탕 싸움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냐? 이런 반응들인데요. 그 덕에 대중의 반응도 상당히 담담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이혼은 여전히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주 해외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화제였을까요?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크리스티 노엠 혹은 크리스티 놈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토부 장관의 이름이 앞글자에 따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보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였던 인물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이기도 했던 여성 정치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풍자 애니메이션이죠. 사우스파크에 이 장관의 이름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뭐 사우스파크라는 단어가 좀 익숙한 것 같은데 김은경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8월 6일 사우스파크에서 방영된 시즌 27의 에피소드 가더 넛에서 노엄 장관이 현실보다 훨씬 과장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얼굴 보톡스가 녹아내리는 듯한 외모 묘사와 그녀의 회고록에 등장했던 반려견을 직접 총으로 쏘아 죽였다는 논란의 일화를 풍자적으로 재현했는데요. 이런 강도 높은 풍자 때문에 방송 직후부터 미국 온라인 공간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네, 사우스파크가 애니메이션이지만 워낙 또 강도 높은 풍자로도 미국 내에서 유명합니다. 또 우리 뭐 구글 트렌드의 단골 고객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사우스파크에서 조롱을 당하는 대상이기도 한데 이제는 조금 익숙한 애니메이션이죠. 그렇다면 당사자인 노엄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노엄 장관은 이번 묘사를 사소하고 저급하다, 그리고 무성의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풍자의 중심이 정책이나 행보가 아니라 외모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들과 극단주의자들만이 여성의 외모를 희화화한다며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사우스파크 측이 또 강하게 반발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우스파크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사진을 아예 녹아내리는 얼굴로 나타내 이제 장관의 반응을 조롱을 했습니다. 네, 여기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해당 장면이 화제가 된 직후 노엄 장관이 이끄는 국토안보부사나 이민단속국, 즉 ICE가 그 장면을 활용해 채용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5만 달러 사인업 보너스, 학자금 탕감 등의 혜택을 내세웠지만 논란이 커지자 관련 언급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국토부 산하 소속인 이민단속국에서 장관의 조롱된 모습을 또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거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어떤 미국 내 분열을 의미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쉽지 않은,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풍자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반대로 이다님 아나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미국은 저희와 기준 자체가 다른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조사하고 방송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놀랄 때가 상당히 많은 미국입니다. 저는 미국은 우리나라랑 보법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인의 대응 방식과 대중문화 속 풍자의 수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셈인데요. 사우스파크의 과감한 풍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인의 반응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글 트렌드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릴테일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실 거예요. 현재 미국의 성인 전용 플랫폼 올리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이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릴테이는 SNS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어린 플렉스 소녀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 만 18세의 생일에 성인 전용 플랫폼 올리팬스에서 가입해서 무려 단 3시간 만에 1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바꾸면 약 13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요즘 최근에 큰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수익 소식과 함께 가족 간의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성인이니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그녀를 응원했지만 오빠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오빠가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릴테이 행보를 앞두고요. 성인으로서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과 너무 아직 이른 결정 아니냐라는 이제 찬반이 팽팽하게 이제 논란이 가로 있는 것 같은데요. 릴테이는 자신의 올리팬스 진출을 무려 9살 때서부터 계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미국 내에서는 정말 미국은 다시 말하지만 정말 보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올리팬스가요, 엄청난 노출을 감행해야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성인 전용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9살 아이가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인터뷰 발언은 인터넷상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그리고 아동을 성적 대상화시킨 것 아니냐라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23년에는 가족 관련 분쟁, 거짓 사망 보도, 24년에는 심장 수술 등을 거치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이후에 다시 올리팬스로 돌아온 것이 아주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릴테이의 인터뷰에 의하면 오빠는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뭐 이런 인터뷰까지 제가 봤었습니다. 많이 가족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챗 GPT-5입니다. 챗 GPT가 업그레이드 돼서 기존의 4에서 5로 바뀌었는데요. 최신 AI 모델이 큰 기대를 모았는데 실제 사용자 반응은 어때요?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 챗GPT의 고유 능력인 공감 능력이 많이 사라져서 아쉬움을 자아내는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GPT-4를 유지해달라는 한 X의 게시물인데요. 이전 버전에 비해 너무 느리고 부정확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은 4를 제거하면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잃고 신뢰가 떨어지며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핵심 경쟁 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기능 제한과 메시지 사용량 문제 때문에 플러스 이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오픈 AI가 이에 대응해 점차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플러스 이용자라는 것은 유료 회원을 의미하는데요. 무료 회원도 있고 유료 회원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성격, 이제 어떤 딱딱한 어떤 이런 성격을 좋아하는 유저들도 있다면서요. 네, 다양한 톤과 스타일로 대화할 수 있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많은 이용자는 여전히 이전의 친근한 버전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와 현실 사이 AI 발전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 사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변화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회도 보시죠. 네, NFL의 인기 수비수의 이름이 우리 구글 트렌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부상을 당해서 팬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요? 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팀에서 뛰고 있는 모리스 노리스는 코너백, 즉 상대팀의 빠른 와이드 리시버를 막아내는 수비수인데요. 애틀랜타 펠컨스와의 경기 중에서 머리를 강타당해 쓰러졌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다행히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NFL 선수들의 부상은 워낙 잦은 일이라서 익숙하긴 합니다만 이제 모리스 선수 앞으로 부상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노리스는 현재 뇌진탕 프로토콜에 따라서 10에서 14일간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단 캠벨 감독도 그의 빠른 복귀를 기대하며 신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리스 선수의 팀 내 역할이나 경력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NFL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는 못했지만 라이온스와 계약을 해 주로 스페셜 팀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 프리시즌에서 첫 수비 출전을 하면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우리의 스타 선수가 다시 부상 속에서 돌아와서 많은 팬들이 안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최근 미국 극장가를 강타한 영화 웨펀스의 이름이 1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 담고 있나요? 네, 웨펀스는 시골 동네에서 같은 학급에 다니던 17명의 학생들이 한밤중 사라지는 미스터리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가 교차하며 진행이 됩니다. 개봉 첫 주말에 4,25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수익은 7천만 달러, 우리 돈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5년 여름을 대표하는 히트작이 되었죠. 스토리의 핵심인 글래디스라는 캐릭터가 특히 화제가 되는데요. 에미 매드건이 연기한 글래디스는 겉보기에는 다정한 노인이지만 실은 공포의 근원이자 아이들을 조종하는 존재로 드러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정말 사진만 봐도 공포가 느껴지는 그런 무서운 얼굴이에요.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뭐 삐에로인지 모르겠는 그런 얼굴인데 이 엔딩까지 이어지는 충격적인 전개와 깊은 상징성이 관객다 평단에 모두 다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공동체 붕괴, 세대 갈등, 공포를 이제 사회적 은유로 풍자한 영화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때에 뭐 흥행성하고 또 작품성을 동시에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해낸 영화입니다. 그런데 요새 미국 영화계 어때요? 불황인지 호황인지 궁금하네요. 네, 요즘에는 이제 더 무비, 슈퍼맨, 판타스틱 플로어 등 흥행작들의 연속 성공으로 2025년 전반적인 박스 오피스가 회복세입니다. 이 덕분에 디즈니의 운영 이익은 2025년 기록적 175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위너브라더스도 올해 주가가 30% 상승하는 등 투자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필름 LA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영화 TV 제작업 산업은 현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촬영 일수가 22% 감소했고요. 파일럿 제작은 역대 최저 수준, 스튜디오 점유율도 63%로 하락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뉴멕시코 등 탈할리우드 제작 외주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영화 산업은요, 불황과 호황의 어딘가 중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오피스 성적은 반등했지만 제작지의 변화, 그리고 비용 상승, 정책 리스크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콘텐츠의 소비와 세계 흐름 속에서 미국 영화가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